법원의 판결을 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준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하고 화가 나겠지만 어렸을 때는 어린 마음에 장난 전화를 할 때도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장난 전화 같은 거 좀 어릴 때 많이 해보셨어요? 아마 했겠죠. 근데 아마 불리한 기억이라서 아마 기억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어릴 때 호기심에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장난 전화를 하더라도 들켜서 혼나거나 혹은 나이를 먹으면 안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이 40이 넘어서도 철이 안 든 남성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울산에서 한 40대 남성이 전통시장에 불이 났다, 불꽃이랑 연기가 보인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해서 소방관 30명과 또 소방차,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고요. 결국 이 소동 재판에까지 넘겨졌다고 합니다. 장난 전화로 재판까지 벌어진다. 이게 다소 조금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나요? 네,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소방이라는 업무는 중요한 공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허위 신고를 해서 그 해당 소방서에서 다른 데로 결국에는 나간다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곳에 가지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에 대해서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폭행과 협박 그리고 위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이 음주운전한 사람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다든지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소방 업무만 방해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같은 날 오후에는 112로 전화를 해서 나는 수배자니 잡아가라. 이렇게 신고해서 또 경찰도 헛걸음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을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요? 네, 결국에는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와 또 그 이전에 지인하고 다투다가 소주병으로 지인을 다치게 한 점까지 양형에 반영이 된 듯합니다. 아무튼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사실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통상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측에서도 결국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사건을 입건하고 또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들을 뭔가 처음에는 바로 실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 등을 해줬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실형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특히 이 사람은 119, 112 모두 허위 신고를 했고요. 또 폭력 혐의까지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8개월의 형량이 결국에는 적정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이 사건만을 놓고 보면 허위 신고를 한 정도 가지고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엄하게 처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형이 조금 더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까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지금 단순히 이렇게 언론에 알려진 그런 부분 말고 그 이면에 이 피고인이 많은 전과가 있거나 또는 영업 방해를 하거나 공무집행 방해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경우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징역 8개월의 형이라는 것이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들이 매우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세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순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또 어떤 생각으로 사는 건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들은 장난이었다.
술김이었다. 이런 변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소방관이나 경찰이 한번 출동할 때마다 인력,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 시간의 낭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해결책은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어떤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뭔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도 막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서 자기가 뭔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조금 더 아깝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종의 요즘 말로 금융치료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금융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 혹은 손해배상을 어마어마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만약 그 시간에 다른 데서 실제로 화재나 범죄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장난전화 한 통에 중요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사실은 꼭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로 인해서 남들이 세게 처벌을 받는지 또는 안 받는지조차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사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알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도 법과 또 돈의 무서움을 제대로 맛보고 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이 사건을 벌인 40대 남성분, 장난 전화할 때는 참 재미가 있으셨을 텐데 그 대가가 참 크죠? 상식적으로만 행동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거 좀 깨닫길 바라고요. 이분 말고도 또 모두들 제발 상식적으로 살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